2014 광주 비엔날레가 지금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행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촉발시킨 건 바로 홍성담 화백의 세월 5월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18 당시에 주먹밥 나눠주던 그 어머니들이 세월호를 들어 올려서 아이들을 구조하는 그림이 가운데 있고요. 문제는 그림 한쪽 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조종당하는 허수아비로 묘사가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되자 홍성담 화백은 박근혜 대통령 얼굴 대신에 닭을 그려 넣었는데 결국 논란은 더 커지면서 이 그림의 전시가 유보됐습니다. 그러자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자신의 그림들도 철수시켰고요. 비엔날레 대표는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다음 달 토론을 통해서 철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 예술계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는데요. 먼저 홍성담 화백 그림의 전시 유보에 반발하면서 함께 작품을 철수한 분이세요. 홍성민 화백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홍화백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니까 홍성담 화백 친동생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누구보다 이 그림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작가는 이 세월 5월이란 그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80년 그 광주의 그 시민군과 주먹밥 어떤 여성이 세월호를 들어올려서 이번에 그 참사를 당한 시민 학생들을 구출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담아내면서 우리의 어떤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림 이제 왼편에 한켠에 조종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그려놓은 그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특히 그 지난 세월호의 침몰을 우리 사회가 갖는 부패한 기업과 그리고 관료들의 문제, 무능력한 정부와 결합된 국가 폭력에 대한 학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현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고자 허수아비로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 세월호로에서 구조해내지 못한 이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를 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비엔날레 측이 그 얼굴을 직접적으로 그린 부분은 문제를 삼으면서 그걸 수정을 홍화백이 하셨는데 닭 그림으로 바꾸셨어요. 그게요. 그림 작업을 계속 하는 과정에 행정 그 관료들이 큐레이터를 통해서 계속 수정을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 시 행정 관료들이 예술가를 마냥 가불관계로 보는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박근혜는 너무 이렇게 실질적인 초상이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쪽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거듭하면서 작가들이 하얗게 그 얼굴 초상을 이렇게 칠해 놓을 것이냐. 박 대통령의 얼굴 부분을 아예 그냥 하얗게 칠할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닭 그림으로 닭을 굳이 생각하신 거는 그건 뭐 왜 그럴까요? 아주 중첩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제 그 영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민중상을 또 그 그림에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정반대의 어떤 해석이 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홍화백님. 혹시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초상을 달개 그림으로 바꾼 것이 시중에서 뭐 얘기한 어떤 별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어떤 조롱의 의미로 바꾼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많이 쓰는 어떤 속담이라 할까요? 이것에 빗대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민주주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죠. 그 영상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그 닭을 이렇게 비틀고
양쪽 그 날개 그 선 쪽을 잡고 예. 뭐 어떻게 통닭구이 하는 좀 그런 이렇게 또 형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해석은 예. 자유롭게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 그린 사람의 예. 의도는 그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죠. 과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선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냐 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당한 이런 그 국가 권력을 예. 풍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예훼손이란 말 그 자체가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아하. 예,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예. 어떤 권력에 대한 풍자 그림이 어디서나 자유스럽게 전시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권력에 대한 풍자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즉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당연하죠. 당연. 예. 근데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예술에 네. 있어서 표현의 자유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순수성을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하다. 정치적인 요소가 드러나면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예술가가 아무리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표현했어도 감상자는 예술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예. 정치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자유로운 게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웃자고 하는 풍자에 대해서 예. 어떤 유머와 풍자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행정 관료들이나 그 위에서 이렇게 알아서 기듯이 이렇게 지도하고 채찍을 들고 예. 이러는 일은 봉건 왕조 시대나 유신 독재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네. 웃자고 하는 풍자라고 보기에는 그 묘사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현존하는 어떤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훼손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좀 지나친 풍자 아니냐. 웃자고 하는 풍자라고 하기엔 도를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 조선시대에 회원 신윤복이나 단원 그 김홍도 화가분들이 그 양반 사회와 관료들에 대한 예. 그 풍자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그 6.25 시대 아주 적나라하게 원래 이 풍자나 이 유머는 그 예술에 있어서 그 기득권 세력과 어떤 그 권력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문하세요. 만약 어떤 미술가가 야당의 주요 인사들, 진보 진영의 주요 인사들,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풍자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질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가요. 좀 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자유롭게 용인하고 또 유머스럽게 받아들이고 넘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질문, 즉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그림으로 비유해서 그릴지라도 그 작가의 취지가 어쨌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풍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다양성은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홍성민 화백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사회를 풍자한 것인데 이 정도도 웃음으로 넘기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 못하는 사회라면 이건 폐쇄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셨어요. 자, 그러면은 같은 예술계 내에서도 이제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림 전시에 반대하는 분 연결합니다. 영남미술학회 회장 맡고 계세요. 계명대학교 이중희 교수 연결을 해보죠.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교수님은 이 세월 5월이라는 그림 보고는 어떤 느낌 받으신 건가요? 제목은 세월호인데 내용은 정권에 대한 비판 혹은 반정권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목과 그림 내용이 서로 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월호와 관련된 이 5월 참사, 4월 참사의 실상을 그린 거라고는 하지만 정권 비판이 목적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아니, 정권 비판을 목적으로도 그림은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의에서 중요한 거는 본질인데 예. 본질은 세월호의 그 사건의 본질은 끝없는 금전 탐욕이라든가 해운 회사의 그다음에 구조하는 그 해경들의 그 무능함이라든가 전직 관료들이 그 이해관계의 그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예. 그게 본질이 있어요. 그런 걸 만약 풍자를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 관계없는 문제인데 예. 과연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은 어느 정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배는 반드시 그 넘어지게 돼 있는 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이 정권하고 관계되고 그 정권의 핵심 인물들하고 관계되는지 전혀 그게 납득이 안 가죠. 그런 어떤 그 사회 부조리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 이제 정권의 인사들을 등장시켜서 풍자한 것이다. 뭐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작가의 변이고 예. 제가 볼 때는 정권 비판도 아니에요. 반정권이고 알겠습니다. 이 정권은 싫다. 저는 그런 맥락으로서 보이던데.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싫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엮어서 지금 그린 거 아니냐. 정권이 싫다는 거예요. 정권이 싫다. 나오고 하니까. 아하. 이거를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지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은 작가의 표현의 순수성이 제일 그게 키워드거든요. 예. 중심인데 그 사람들은 자꾸만 표현의 자유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도 무한대로 표현의 자유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무슨 남을 때려 죽이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전복시키자 뭐 그런 자유는 아니고 자유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인 책임이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예술을 논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순수성이 지켜지느냐 마느냐. 예. 그게 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어떤 말씀을 이제 다른 화백께서는 하셨냐면 6.25 시대, 조선 시대에도 풍자는 있었다. 풍자의 기본은 그 당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어떤 조롱, 희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 풍자 그림 아니냐.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왕권이 그 시대는 왕권이 절대적이었으니까 통치를 잘못할 때는 왕에게 화살이 날아갈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통치자가 혹은 지배자가 잘못을 일으킨 건 아니니까. 이번 세월호도 직접적으로 통치 권력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성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혀 무관한 문제에 정권을 등장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구조를 못한 책임의 정점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뭐 결국은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뭐 가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보면서 그럼 그런 의미로 그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조를 잘못하는 거는 정권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게 정권이 처음부터 이 구조는 어느 정권이 일어나도 구조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해경 자체가 너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그런 식으로 뭐라고 일반인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예. 그러나 예술에 있어서는 그게 순수성일까? 제가 볼 때는 그 순수성이라면은 그 사람이 홍성담 작가의 개인적인 면에서는 그 사람이 민중미술이잖아요. 예. 이거는 민주도 아니고 이거는 민중도 아니고 왜 정권으로 가는지. 민주도 아니고 민중도 아닌 정권만을 타겟으로 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풍자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 이해가 어렵죠. 이해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권의 인사 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도 그 시절에도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다양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앞에 분은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의도를 합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예. 표현의 자유를 빙자시키고 그다음에 정권의 어떤 문제를 빙자시켜서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 만약에 이 그림을 어느 정치가가 그렸다면은. 예. 어느 정치가가 그랬다면은 그 정치적인 의도에서 자기가 그렸으니까 예. 그렇게 갈 수 있죠. 이 사람 정치가가 아니고 순수한 작가이잖아요. 그럼 작가의 입장에서 봐야지요. 예.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월 5월 그림 게시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 영남미술학회 회장 맡고 계신 계명대학교 이중희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판단은 어느 쪽이신가요?